지난 주말부터 이강인 선수와 맨유를 연결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맨유로 가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는 3명의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에릭센과 브루 판데스가 뛰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맨유는 루크쇼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에릭센과 브루 판데스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을 만드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가 공격할 때 에릭센과 브루 판데스 이 2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2선 라인에 위치하면서 좌우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에릭센과 브루 판데스 2명의 선수를 마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에릭센이나 브루 판데스 한 명의 선수라도 놓치게 되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맨유가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지난주에 에릭센의 패스와 카세미르의 침투가 환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브루 판데스와 에릭센 이 2명의 월드클래스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 2자리에서 당장 주전으로 뛰기는 무리겠지만, 브루 판데스는 정말 체력적으로도 우수하고 부상도 거의 없는 선수라서 이 자리에는 사실 백업 자원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릭센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조금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릭센은 교체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의 문제는 에릭센 대신 출전하는 프레드나 맥토미니 이런 선수들이 에릭센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에릭센의 역할은 카세미르도 후방 빌드업에 유연한 편이 아니라서 에릭센이 옆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올라갔을 때는 브루 판데스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레드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테나흐 감독이 에릭센 대신 프레드가 나왔을 때는 그냥 프레드를 후방 빌드업에 가담시키지도 않고 한 칸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지도 않고요. 아예 최전방으로 올려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레드가 공격수처럼 뛰어다니면서 최전방 공격수나 산초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맨유가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브루 판데스 입장에서도 자신의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에릭센이 없기 때문에 브루 판데스에게 압박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맨유에 가게 된다면 이 카세미르 자리에서는 맥토민이나 프레드가 이강인 선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에릭센이나 브루 판데스 이 2자리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프레드나 맥토미니보다는 훨씬 더 앞선 순위에서 테나흐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이제 에릭센 선수의 자리에 매우 어울리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마요르카에서 하는 플레이를 봐도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할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전개될 때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마치 에릭센처럼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연결시켜주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한 칸 전진했을 때 이강인과 브루 판데스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해줄 수가 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중앙 미드필더 겸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에릭센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플레이들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릭센과 브루 판데스 이 2자리는 사실 워낙 주전 자리가 견고해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만약에 뛰게 된다면 이 2자리보다는 사실은 산초나 안토니가 있는 좌우 측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초도 있지만 래시포드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다음 시즌에는 맨유가 9번 공격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래시포드가 있는 왼쪽보다는 안토니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맨유가 이강인이 오른쪽에 뛰는 형태가 된다면 이 위치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측면적으로 뛰어나가는 움직임도 이강인 선수가 이젠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릭센이 올라가면서 브루 판데스와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지는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브루노 판데스가 오프 더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도 너무나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안토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뛸 때 안토니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뛰어주는,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형태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이강인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초에 이 이강인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두 명의 선수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고 서로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볼을 받게 된다면 반대편에 래시포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래시포드의 강점이라고 하면 왼쪽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인데, 이때 이강인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다가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러한 형태로 맨유가 공격 패턴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굳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뛰지 않더라도 다음 시즌에는 맨유가 오른쪽 풀백에 완비사카가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지역으로 뛰어나갈 수 있지만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이강인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될 때 순간적으로 풀백이 올라오면서 측면 공간을 채워주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맨유에게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에릭센이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카세미루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져요. 물론 테나흐 감독이 좌우 풀백을 중앙으로 모여들게 만들면서 카세미루를 도와주긴 하지만 에릭센이 수비 라인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보면요, 이강인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공격도 잘하지만 순간적으로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에릭센이 올라갔다가 수비 라인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카세미루를 도와서 중원 라인을 커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이강인이 빠르게 내려와 주면서 에릭센의 부족한 수비 복귀 속도를 충분히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맨유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른발 키커들은 많거든요.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래시포드도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는 프리킥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킥력을 지니고 있죠. 실제로 프리킥 골도 종종 넣는 선수고요. 그런데 왼발 키커가 약간 부족해요. 루크쇼가 있긴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에릭센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왼발 키커는 이강인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오른발 키커는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왼발 키커는 이강인,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맨유가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맨유와 연결되고 있는데, 물론 이 소식이 모레토 기자라는 공신력이 높은 기자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기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맨유에 가게 되면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좌우 측면과 중앙 모든 위치에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맨유로 갔을 때 여러 자리에서 나올 수 있고,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맨유로 갔을 때 뛸 수 있는 위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 이르기까지 이강인이 플레이할 수 있는 위치는 전술적인 구조상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프레드와 맥토미니, 이 두 선수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고, 좌우 측면에서는 산초나 안토니,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부족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주전 경쟁을 해볼 만한 상대고, 가르나초나 디알로, 이 유망한 두 명의 선수가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이 두 선수보다도 당연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맨유에 갔을 때 충분히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